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제가 그냥 이렇게 한마디 쓰겠습니다. 미쳤다. 예, 미쳤다. 이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한 나라의 산업을 죽이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하나의 산업을, 그것도 세계 1등이 된 산업을 죽이는 대통령이 있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나왔죠. 원전 산업은요, 여러분 지금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예.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3차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2차, 1차 협력업체 진짜 장난 아니고요. 두산중공업조차도, 예, 두산중공이 원전 기업인데 두산중공업조차도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탈원전에 대못을 박는 그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야, 이것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적대 행위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한국전력 산하에 한국전력기술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요, 원자료를 만드는 기술, 설계 기술부터 시작해서 원자료에 관련된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원자력이 나올 때마다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면 한전기술도 쭉쭉 올라가요. 주가가. 그런데 이 한전기술에서 말입니다. 매일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원자료 설계 개발단을 해체한다는 거예요. 해체. 야,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사실상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원자력 기술은요, 전 세계에서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 1등입니다. 1등. 왜 1등이냐? 가성비가 가장 좋은 데다가 안전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아직까지 원자력 관련해서 사고가 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도 어떤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바라카 원전만 하더라도 난리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진짜 세계의 지붕을 뚫는다고 이야기할 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지금 설계 단계부터 완전히 죽이겠다는 생각, 이것은요, 매국이 아니면, 제가 매국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매국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한전기술의 사장, 나중에 어떻게 이거 감당하려고 하죠? 저는 이거 감당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탈원전은 잘못됐다는 게 최근에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 난리치고 있죠. 근데 일부 시민단체들은요, 여러분, 태양광으로 전국 산하가 망가질 때는 지금 뭘 하고 있답니까? 풍력발전소로 전국 해안이 부서지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은 진정하게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치적 시민단체,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와중에 이 원자력이 지금 그 원자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자력 설계 개발단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장 직속의 독립조직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업기술관리 44명, 설계 여기는 263명입니다. 그리고 사업관리 47명, 그래서 354명이에요. 이 조직은요, 세계에 어디 갖다 놔도 뒤지지 않는 조직이자 세계 1등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말입니다. 이 조직을 4개 사업처로 쪼개서 보낸다는 거예요. 쪼개서 4개 사업처로. 4개 사업처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원정 가동 사업처, 열 전소자 사업처, 핵융합 원자력 융합 기술처, 원자력 사업 기술처, 이렇게 4개 부처로 각각 쪼개서 배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배치했을 때 시너지가 날까요? 시너지는 완전히 망가지겠죠. 시너지는요. 그러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건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중국 도와주는 거죠. 러시아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 도와주는 거예요. 북한.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국가예요. 그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 원자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제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제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국가가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가담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일은. 그런데 그 국가가 무너지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매국하는 사람들이, 매국하는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원자력 쪽에서는 이 문제만 있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이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요,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건설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주 52시간제가 되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제대로 건설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 52시간제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업체들이 태업을 시작을 해서 태업을. 더 이상 못해. 지금대로 가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인건비를 보전 안 해주면 나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태업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2,500명 넘게, 많게는 3,000명 가까이 들어가는 이 건설 현장에 1,200명만 나왔다는 거예요. 1,200명. 그러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가 쓴 이 이념적인 정책이 현장을 무시한 그야말로 제왕적인 정책이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삐그덕 삐그덕 하는 거예요. 삐그덕 삐그덕. 여기에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만약에 확산된다면 여러분, 이제요 내년 가면 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사고로 죽잖아요. 사실 사망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전책임자는 당연하고요, 사장까지도 1년 이상의 징역을 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을 때리도록. 그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원자력은요, 산업 자체가 붕괴된다, 완전히 망가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망친다니 참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거고요. 아마 해외 토픽감일 거예요. 해외 토픽감. 참 답답한 현실이요. 우리를 우울하게 하네요. 그죠? 참 답답합니다.